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해볼까요? 다음 거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44조 할까요? 네. 읽어봐. 이게 이제 한번 읽어보자. 국민건강보호법 제44조 비용의 일부 부담 1.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이하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 일부 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뭔 개소리냐? 오늘 할 거는 2항. 2항.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2조의 본인 부담 상황이라 한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예. 그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그 병원비를 정했다는 얘기죠. 그 병원비를 초과하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준다. 그렇죠. 우리 이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병원비조차도 본인 부담금조차도 어느 상한에까지만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공단에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계층별로. 그렇죠. 이게 매년 바뀝니다. 이거 이제 대통령령이 이제 시행령이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별표 3에 보면은 이제 산정 방법이 시기 있는데 복잡합니다.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 있냐? 올해 2017년도를 제가 뽑아왔어요. 본인 부담액 상한액이 이제 비급여는 제외합니다. 비급여는 제외하고 이제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좋은 게 아니라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비급여가 더 많으니까 실상은 엄청 많죠. 뭐 많아도 그래도 그나마도 부담해주면 좋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소득 계층별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놨어요. 올해 2017년도는 가장 이제 소득 계층이 낮은 분, 1분위는 연간, 이게 1년입니다, 1년. 평생이 아니고, 1년간 자기 본인 부담금이 122만 원을 초과하면은 122만 10원부터 공단에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222만 원을 냈다, 병원에. 그러면 100만 원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장 소득계층이 높은 분은 이제 올해 514만 원. 514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돌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왜 하는 거 같냐? 뜬금없이. 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도 아니고. 이걸 왜 어쩌다 보험 설계사에서 왜 하는 거 같냐?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런 거 뽑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아? 뭐. 이거 왜 뽑아온 거 같아?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실손보험 때문에? 그렇지. 네. 실손 어렵이. 의료실비보험은 본인이 쉽게 말하면 병원에 낸 돈을 돌려받는 병원에 낸 돈을 돌려받는 건데 병원에 낸 돈을 그 소득 분위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는데 특정 돈 이상이 초과가 되면 그 돈을 공단에서 돌려주니까 그건 내가 낸 돈이 아닌 거지. 공단이 돌려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500만 원을 결제했어. 병원에. 결제했더라도 실제로 돌려받는 돈이 1분위 같은 경우에 122만 원이니까 388만 원. 378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으니까 그건 내가 내는 돈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보험회사는 122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받아라. 그게 이제 우리 실손 어렵이 보험 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이렇게 돼 있어. 그건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아예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걸 빼고 주는 게 약관상 맞지.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그냥 줬는데 최근에 빼더라고. 약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 같아 이제는. 그동안에는 줬어요. 이거 언제까지 준 거예요? 왜 줬냐면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보험회사가 몰랐어. 몰랐지. 그래서 얼마를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지를 몰랐던 거지 보험회사가. 그래서 보험회사가 일단 보험금을 주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너 같으면 돈 주겠냐? 안 주지. 안 주지. 일단 내 중에 들어오면 내 돈이지. 그리고 소득분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납부한 보험료 액수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소득 계층이 쫙 나와. 건강보험, 그러니까 납부한 보험료가 이제 실비보험료가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얼마 되고 있는가. 그 납부 확인서를 보험회사에서 진구를 해요. 그러면은 월, 연간 납부한 보험료액을 보면은 1분인지 10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만큼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거다라고 그렇지. 해서 보험금에서 삭감하고 주는 거야. 그러면은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험료 그 500만 원을 결제를 했는데 보험사로부터 이제 공단에서 들어올 거를 계산을 하고서 한 200, 300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열받을 수도 있겠는데 조금 나왔다고? 그 네가 고객이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김재근 본부장이 네 설계사야. 네. 그럼 전화해서- 보험금 청구서를 일로 줬어. 근데 청구를 했더니 500만 원 청구했는데 200만 원밖에 안 줘. 그랬더니 얘도 황당하고 너도 황당한 거야. 그럼 얘가 그러겠지. 야, 니네 씨발 왜 이거밖에 안 줘? 그랬더니 원래 이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듣고 나서 너한테 얘기해. 원래 이거밖에 안 준다는데요?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이제 급여를 하는 게 사전 급여가 있고 사후 급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급여 대부분은 사전 급여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전급여, 사후급여가 뭔지 아냐? 죽기 전에 보험금을 주는 것과 죽은 후에 보험금을 주는 것. 그 사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병원에 예를 들어서 뭐 큰 병이 생겨서 암이 생겼다. 그러면 병원에 중간. 입원을 하잖아요. 네. 입원을 하면은 한 1년 동안 입원 치료를 했어요, 계속. 그러면 이제 같은 병원에 계속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 자기 부담금이 514만 원을 초과하면은 아예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 상한의 초과분을 병원에서 공단으로 아예 청구해 버립니다. 아예. 예, 환자한테 청구하는 게 환자한테 아니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자는 513만 원에 넘으면 그냥 그 자기 낸 돈 그냥 실손 의료비 청구하면 돼요. 그럼 보험사에서 뺄 것도 없어. 이미 공단에서 된 거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하면 자기가 안 의외가 나왔으니까. 없겠다. 근데 이제 사후로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암에 걸려서 A 병원 가서 수술 받고 B 병원 가서 입원을 하고 C 병원 가서 통원 치료 받고 이랬어요. 네. 그게 모여가지고 한 1,000만 원이 된 거야. 근데 한 병원에 514만 원이 안 돼. 그럼 본인이 청구해야 돼. 그 경우에는. 예. 그걸 합칠 수 없으니까. 근데 514만 원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514만 원은 소득 분위가 10분위. 가장 높은, 네, 10분위.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내야 되는 상황. 그런데 병원에서는 왜 514만 원이 넘는 것만 하느냐? 병원에서 이 환자가 소득분이 몇 분인지를 몰라. 몰라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것만 해줘요. 예, 개인정보보호법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나쁜 거죠. 그렇지. 병원에서 그냥 1분위부터 다 알아서 해주면 저 보험사, 실손의료비 보험사도 굳이 빼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야 표현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돈을 500만 원을 내고 보험회사에서도 돈이 안 나오고 공단에서 나중에 주면 진짜 그렇지, 깝깝하지. 깝깝한 그럼 경우. 병원에서는 그냥 양심적으로 이제 뭐 의료비든 뭐든 청구할 때 그 환자번호 건강보험 그 가입 내역서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근데 뭐 이제 분위기를 확인할 수 병원에서 있는 그걸 계산하기가 참 복잡하니까 그냥 최고 등급 514만 원을 초과한 거는 아예 공단에 청구해버려요.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민원실 비슷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병원비 정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요런 것들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지. 해주는 데가 해줄 있어요. 수 있지.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하고 공단하고 얘기해서 퇴원 그렇지. 전에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병원비를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이게 근데 알아서 해주진 않아. 알아서 내가 요청을 해야지. 해요. 요청을 그러니까 설계사분들 고객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걸 설계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 그러니까 저 환자가 가만히 있으면 514만 원 넘는 거는 자동으로 청구해줘요. 병원에서.
그것도 한 병원에서 쓴 겁니다. 한 병원에서만 쓴 겁니다. 여러 병원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병원은 이 수가 병원하고 없으니까. 다른 병원은 알 수가 없고 거기는 모르니까 따로 하는 따로니까. 따로 하는 거. 근데 왜 이 방송을 한다고? 왜 이걸 왜 갖고 왔다고? 실비보험 때문에.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냥 다 주고 이거 회수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험료 내고 내가 내 보험금 받았는데 니네가 뭔데 다시 내놓으래 그러면서 안 줘 잘. 안 주지. 저것도 있잖아요. 보험사에서 이제 잘못해서 가끔가다 거의 없지만은 뭐 더 주는 경우도 있잖아. 가끔가다. 돌려달라면 안 돌려주지. 그래서 그냥 주실게요. 보상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도. 그거는 요즘에 어떻게 처리하냐면 더 준 거를 메모를 해놔 전사. 다 해놓지. 나중에 청구할 그런 거 때 나중에 당연하지. 청구하면 차감해. 지난번에 더 차감하는 줬으니까 거지. 요거 차감하고 준다. 그거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일단 줘서 달라고 하면 거의 안 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 부담에 해당하는 2조에 해당하는 게 연간 본인 부담이 상한이 정해져 있다. 근데 이건 비급여가 이제 많이 제한이 돼 있는데 통상 그 암을 제외하고 암이나 이제 그 중증 질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증 질환도 비급여는 어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조금 건강보험공단이 좀 짜증을 많이 내요. 그래서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에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 요청을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병원에 이거 건보 적용되는 건데 왜 비급여로 했어? 그러면서 심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절차도.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제가 원래 알고 있기로는 4대 중증 질환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암, 뇌출혈, 이제 심장 질환, 그리고 기타 난치병. 그러니까 4대 중증 질환 이제 치료비 많이 드는 거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하려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봤는데 그 내용이 없어. 도대체가 빠진 건지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건강보험법 44조에는 그 4대 질환만 해당을 이렇게 해준다라고 한정지은 규정이 지금 없어요. 네. 삭제가 된 건지 없더라고. 그래서 아마 없는 걸로 봐서는 전체 질환자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근혜 씨랑 붙었을 때 그 대선 후보일 때 그때 문재인 씨 공약 중에 하나가 본인 그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제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1인당 급여 비급여를 포함해서 2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200만 원까지만 본인들이 책임져라.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의료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제 그 우파 이제 보수 쪽에서 공격을 많이 했었지. 근데 그 이후에 이 비슷한 게 이제 생긴 거죠. 2014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요 이항이 지금 실시된 게 2016년 3월 22일 날 생겼어요. 네. 작년 3월 22일 날. 그러니까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새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이 의료보험에 대한 그러니까 급여 부분을 확대한다. 이런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험사 보험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반사적으로 실손보험을 팔고 있는 회사들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으니 많지. 보험료를 조정해야 된다. 내려야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고도 있습니다. 분위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김보원, 네.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내가 지금 별로 모르겠네. 우리 적발 방송이라. 왜냐면 기득권에 도전을 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수능하면 받을 보험금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팔기만 해야지. 자, 뭐 오늘이 마지막 방송 아 이미 자른 거였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 아니 마지막 방송도 좋아요. 그래요? 좋고. 나 그 생각 아니었는데. 좋고 또 뭐 다른 방송 준비하면 되잖아. 다른 시즌. 아니, 다른 시즌. 다른 유의 방송 아니면 형태를 바꾼다든지. 아니 어쩌다 보험 설계사는 계속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설계사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이 아니라 콘텐츠가 바뀌어도 이제 네. 계속 고정으로. 재물보험 공부 좀 해보실래요?
재물 2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 화재보험 뭐 건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번 다 공부했어요. 약관 갖고 강의 한번 해볼까요? 교육 한번 어쩌다 보험 설계사 한번 해볼까요? 그거는 제가 아직 강의할 정도가 아니고. 아, 시험도 합격 못했는데. 그러니까 컨텐츠가 정해지면 약관 이만큼입니다. 그럼 공부해 오시는 거지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은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물은 아직은 제가 강의할 정도는 아니야. 왜냐면은 자격도 없는데 강의하면 요거도 먹어요. 아니 그 보험 설계 이 재물 어쩌다 보험 설계사를 좀 저 전문가 초빙이라고 해서 하나 하려고 그랬더니 그 보험사 지점장들이 상품은 잘 알잖아요. 나와서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얼마나 깔라고 부르냐고 저한테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요 그냥. 자 어쩌다 보험 설계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그 하다만 약관 내용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고 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좀 억울한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상담을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전화번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화번호? 자막 깔아주시죠. 네, 입으로 하긴 그렇고 자막을 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험석에서 오늘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한 3개, 4개로 쪼개면 되겠다.